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학습지는 13페이지, 그다음에 교과서는 28에서 29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고대 국가라는 것은 중앙집권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은 배웠었죠. 왕권이 강화되고 관등제가 설치가 되고 불교, 율령 그런 것들이 수용되고 하는 그런 국가의 문화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쪽 페이지에서는 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교. 유교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한국사에서 배울 때 유교하고 관련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을 텐데, 유교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야? 유교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공자죠. 공자, 맹자, 순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유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도 유교에서 뭘 강조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 한국 유교.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대부분 한 글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임금님께 뭐 해라? 충성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친구들끼리 신의 있게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것들. 인간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떠한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유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 삼국시대나 조선시대까지도 유교 교육을 학문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애들을 일단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치중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육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 이런 교육들을 강조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교라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됩니다. 처음에 유교를 연구했던 학문은 훈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고, 성리학, 나중에 양명학, 보증학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본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성리학에 대해서 들어봤었겠죠. 성리학. 이런 것들이 뭔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은 옛날에는 유교를 통해서 사람 만드는 교육에 치중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 당시에 유교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 문화 등이 철기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한자 붓이 발견된 걸 보면은 한자가 우리나라에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충과 효와 신을 강조하는 도덕 규범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면서 학생들을 이런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유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러면 각국에서 이 유교 교육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배웠기 때문에. 고구려는 대학교를 하나 설립하죠. 기억나니? 고구려에서 소수리망이 설립했던 대학교인 태학입니다. 태학은 알고 있어야 돼. 태학, 소수리망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태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귀족들의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했었다.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했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에도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거 태학은 대학교라면은 지방의 중고등학교인 경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경당에도 지방의 각 지역에 있었던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것은 우리 인천 부평의 향교라고 있어요. 부평향교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중고등학교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유교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냐면은 오경 박사라고 하는 그 박사님들이 있었어요. 박사님들 5가지 유교의 성경책을 유교도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경전을 잘 알고 있는 박사님들을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박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박사,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백제의 여러 기록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일본에다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가르쳐 주기도 했었다.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이 이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 임신서기석에서 뭐라고 여기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는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교과서에 28페이지인가? 28페이지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돌이 임신서기석이야. 여기에서 임신년, 이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신년이었던 이 사람, 이때 이 두 명의 학생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러한 유교 책들을 좀 열심히 보자. 3년 안에 열심히 보자. 다 3년 안에 암기 싸그리 해버리자. 라고, 둘이서 공부 열심히 하자. 라고 여기다가, 돌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낙서를 한 거야, 낙서를. 지금 여기 보면 돌에 글자도 새겨져 있죠. 돌에다 낙서를 한 건데, 요 맹세를 해놓은 낙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유교 책들의 명칭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신라에서도 유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흥왕 순수비에도 유교 경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전이라는 건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삼국시대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삼국을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는 유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뭐 이건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충성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굉장히 유교가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야. 국왕에 대한 충성, 왕권 강화, 중앙집권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교육이었었다. 그래서 유교 교육을 강조했던 기록들이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먼저 신문왕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사람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었죠. 신문왕, 통일신라 때 가장 전제 왕권이 강했던 국왕,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국왕, 오로지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립했던 학교 이름 국학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었어, 앞에서. 여기서도 유교적인 인재를 양성했고, 특히 육두품의 똘똘한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체크는 하지 않을 거고. 어머나, 잠깐만. 잠깐, 친구들이 카톡이 왔어. 근데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시험제도가 나와요. 시험제도. 애들을 3등급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보고서 평가해가지고 3등급으로 애들을 나눴었어. 1품, 2품, 3품으로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야. 그렇게 나눠가지고 애들을 평가를 했었던 제도인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신문왕 다다음왕에 설치가 됩니다. 원성왕인가 할 때 설치가 됩니다. 다만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안. 그다음에 발해에서는 유교가 어떤 식으로 좀 문화에 나타나 있는지를 보면은, 발해에 삼성육부라고 하는 중앙관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삼성육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청와대 행정관청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는 2호 예병현공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발해에서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관념이죠. 그 다음에 인도 이제 유교에서 강조했고, 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아까 신도 들어가 있었죠. 지는 알지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청의 명칭에 유교적인 명칭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발해에서도 유교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발해에도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발해의 기록을 보면은 주자감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야. 국학처럼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우리 대학교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고구려 때 태학이 먼저 설립됐고,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국학이 설립됐고, 그다음에 발해에도 주자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시대에 가면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가면은 성균관이라고 하는, 들어봤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나오고, 전부 다 유교를 핵심 과목으로 해서 가르치는 학교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과거제도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의 과목에서도 유교를 핵심적인 과목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봤었고, 독서 3품과도 비슷한 거야. 요거는 3등급으로만 나눈 거고, 과거 시험은 관리들을 뽑는 거죠. 유교, 경전, 이해 정도를 보고서 관리를 뽑는 거죠. 발해에서는 그 빈공과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수능 시험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에서 있었던 수능 시험인데 외국인들만 치를 수 있는 시험인데, 이 빈공과라고 하는 곳에서 발해 유학생들이 신라 유학생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기록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수능 시험에서 외국인들이 치르는 그 빈공과, 여기에서 발해인들과 신라인들이 굉장히 경쟁을 했었다. 이 빈공과 시험 과목 자체가 유교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보면은 발해에서도 유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 말기에 발해도 망해갈 그때쯤에는 유교가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특히 육두품이 골품 제도를 굉장히 많이 비판한다라고 했었죠. 골품 제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골이 다 해먹었었던 신분 제도였었고, 그래서 육두품은 승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네가 육두품들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신라를 버리고 골품 제도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라 말기의 유학자들 이름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최치원 같은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최치원. 이 사람은 고려 왕건의 건국에 지지를 보낸 사람이야. 고려 건국에 지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승우는 후백제에서 활약했던 사람. 최원희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독서 3품과 내용이 자료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런 유교 책들을 읽어서 1등급 상, 2등급은 중, 3등급은 하. 우리로 치자면 지금 이제 9등급이겠지. 옛날에도 등급이 있었다. 옛날에도 등급이 있었고, 뭐 학종은 없었겠지. 자,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삼국시대 유학은 유용한 체계로서 수용되었다. 맞고, 신라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유교 정치가 강조되어 골품 제도가 해체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골품제가 해체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이르지는 못했다. 신라 말에는 육두품이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이게 답이고, 그다음에 통일신라후 신라는 국학을 신문학 때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말에는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었다. 이 국자감은 나중에 고려시대 때의 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고구려 시대 때는 태학,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 때는 국자감, 그리고 조선 때는 성균관, 그 다음에 고구려는 지방 중고등학교인 경당에서 애들 교육했다. 백제는 오경박사 제도를 두어서 여러 교육을 시켰었다. 그 다음에 신라에 있었던 도린, 임신서기석을 보면은 얘네가 열심히 유교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독서 3품과라는 시험 제도를 둬서 유교적으로 애들을 평가를 했었다. 밑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요거는 나중에 수행평가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